자, 에너지까지도 트렌드가 있는 건지 주력 에너지가 바뀌곤 합니다. 최근 트렌드는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3차 에너지 전환의 주역은 신재생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네.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제 유럽에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탈원전 정책을 보류하면서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함께 이제 학습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고 또 추가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전력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전력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좀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미국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대개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함께 본격적인 원전 르네상스에 좀 진입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에너지 분야는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분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었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역시 트렌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한편 정부는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함께 원전을 병행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원전은 32%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11%였는데요. 2025년 4월 기준의 원전 비중은 36.2%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2030년까지 원전을 32에서 34%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기가와트 및 SMR을 이제 0.7기가와트를 도입을 계획 중으로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출력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저 전원의 역할로 이제 원전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원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는 안정적 에너지 파트너로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로만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예,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가자.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발주가 예고되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원전 기업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원전 수출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내부의 뭐 원전 시장을 좀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미국이 1, 2, 3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20개 이상 또 추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있거든요. 자, 이 조약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나 장비 수출을 위한 협정인데 이게 못해도 20개의 국가들과 또 새로 체결이 된다면 한국도 동반 진출을 위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대부분 신규로 원전을 좀 짓겠죠. 건설을 할 텐데 국내 기업들이 좀 수주 기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들에게 수주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게 월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말이죠. 원전을 짓고 싶으면 한국을 찾아라. If you want, go to Korea.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영어로 했겠죠. 자,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저는 좋아서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월가 투자 기관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의 이제 비용 경쟁력이나 예. 아니면 시공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랍의 이제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적인 준공 이후로 한국형 원전은 APR 1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원전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나 이제 외교적인 좀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의 규제 환경에 또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 단계에 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지만은 글로벌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외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있죠. 이런 가운데 중동 의존도를 벗어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유럽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히려 수주 텃밭이었던 그 중동 쪽이 실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이 지금 메꾸고 있거든요. 자, 중동 같은 경우는 분쟁 리스크로 사업이 둔화가 된 영향이 좀 큽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처럼 수주 텃밭을 한 곳만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될 경우 수요가 크게 감소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도 진출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이 그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번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시작으로 테멜린 3호기와 4호기 사업도 좀 우선 협상권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도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편 요즘에는 원전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ASMR이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앞으로는 이제 SMR이 원전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건 맞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글로벌 원전 시장은 앞으로 이제 대형 원전보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심 외곽이나 사업 단지 그리고 군 기지 등 다양한 입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수동 냉각을 할 수 있는 등 안정성 있는 것도 좀 더 강화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망과 또 유연하게 연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재생에너지와 이제 상호 보안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이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투자와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보죠. 한국의 SMR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해외 수출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네, 기술 자체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선진국들 대부분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수출 기반은 좀 부족한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30년, 자, 이때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출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국내에서 SMR 기술 개발이 그 한국전력기술이나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일단 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혁신형 SMR 개발 사업과 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이후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원전과 SMR에 대한 관심이 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35년까지 이 SMR 1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SMR의 장점은 이제 기존 방식인 대형 원자로 대비 필요한 규모에 맞춰서 좀 건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할 이 AI 데이터 센터, 자,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최근 원전 시장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도 짓고 나면 3, 40년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원전도 짓고 나면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노후되니까 해체해야 되잖아요. 원전 해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원전이 늘어나면서 원전 해체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2030년까지 약 200기 이상의 원전 해체가 예정되어 있기 와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이제 국내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육성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해체는 고난도의 방사능 처리 기술이 요구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고부가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건설뿐만이 아니라 해체까지 포함한 이제 원전의 전체 주기, 전주기 사업이 핵심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야,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커지니까 거기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한국 기업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현대건설인데 이제 2022년 미국 홀텍과 인디안 포인트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원전 해체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건설사에서는 유일하게 이 미국 해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고요. 원전 해체 시장에 또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것은 원전을 건설하면은 이제 못해도 한 40년은 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거 해체할 일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전을 만드는 기술은 있더라도 이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 경험을 쌓는 게 어려웠습니다. 해체를 할 게 없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는 이제 뭐 경험이나 또 기술이 부족한 기업에게 맡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원전 해체를 맡기지 않을 테니 그만큼 기술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내 고리 1호기 원전 이 해체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이 작업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원전 해체 기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고리 1호기 해체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한다면은 해당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원전 중에 해체가 안 되어 있는 원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내 기업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연구 가동 정지가 됐어도 해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놔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전이 건설뿐만 아니라 정비 해체까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전주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 산업은 이제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비, 해체, SMR까지 확장되는 전주기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가능성적인 이제 한계를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원전 발주도 확대되고 있고 이미 한국의 이 기술력은 해외에서 이제 뭐 실적과 신뢰를 통해서 증명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전주는 이제 예전의 테마주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태조 이방원 키워드 중에서 두 번째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주기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전 산업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종목의 성장이 더 두드러질지 궁금하시죠? 김태현 자문위원 선택한 원전주 금운동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운동 가겠습니다. 먼저 원전주 관련 동메달 공개합니다. 네, 원전주 동메달의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네,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원전 시장이 성장할수록 가치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시공 담당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사업으로만 5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 등 시장 확대에 같이 나설 겁니다. 자,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원전 해체 자, 이 해책 분야, 그러니까 미국의 홀텍사와 함께 인디안 포인트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원전 해체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내 건설사에서는 좀 유일하게 미국의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고 이미 기술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뭐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승 시점에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차분히 모아간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원전 수출을 뛰어넘어 앞으로 원전 해체까지 이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이 전체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또 같이 반사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동메달 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원전주 관련 동메달로 원전 시공부터 해체 시장까지 전주기에 걸친 모든 사업권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을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관련 은메달 종목은 뭘까요? 네, 은메달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네, 저는 원전주는 사실 이제 SMR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일단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우진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사업 그러니까 계측 솔루션 공급 파트너로 좀 참여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 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논해액 계측기, 이게 ICI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2년에서 4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곧 추후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 ICI 수요도 같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 등 신규 개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은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최근 주가 조정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조정 국면에서 좀 차분하게 모아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은메달 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왠지 이름마저 든든합니다. 우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 골드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금메달 종목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금메달 기업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원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 제작에 필수인 기자재를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뉴스케일 지분 투자를 통해서 SMR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30년이면은 SMR 매출이 한 3조를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 이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SMR 분야에서 위탁 생산 방식인 이제 SMR형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SMR 설계 기업들을 위한 제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MR에 대한 여러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외에도 특별히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김태훈 자문위원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원전 건설로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특히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그런 기대감이 같이 커지시는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보통 설계를 하고요. 공사는 국내 기업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자로 건설 계획에 따른 그런 수혜 기대감과 함께 이 앞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SMR 수혜까지 또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기업의 성장이 끝났냐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 최근 주가가 크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에서 SMR 대안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는 지금 원전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전 수주 기대감과 함께 이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된다면 이 종목의 성장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금메달 종목으로 좀 선정하게 됐고요. 네. 덩치가 큰 회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제 금메달 종목 선정하게 되었고 자세한 건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 번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훈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드립니다.